안녕하세요. 영재쌤입니다. 선생님하고 이번 시간에는 교류의 표시 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순식값, 평균값, 실효값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좀 2시간에 걸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연파에서 순식값, 평균값, 실효값은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전기전자 쪽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 편하게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증명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파 교류의 전압은 시간에 따라서 크게 변하기 때문에 순식값, 평균값, 실효값을 나타냅니다. 순식값은 뭐냐면요. 순식값은 특정 시간에 해당되는 전압 또는 전류의 크기를 나타내며 전압에 대한 순식값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보통 기울이는 소문자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써요. VM의 사인 오메가 T. VM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건 최대값. 자, 이거 그림을 좀 볼게요. 이런 거죠. 보시면 요렇게 정연파가 있죠. 요렇게 정연파가 있으면 자, 선생님이 주기는 하도 많이 해서 주기는 뭐라고 했냐면 요렇게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 그쵸? 그리고 지금 요렇게 정연파가 있으면 가장 꼭대기점 이게 바로 뭐냐면 최대값 Vmax. 그쵸? 그리고 요렇게 X축으로부터 최대값까지 거리, 요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진폭. 그리고 또 여러분들 VPP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 어떻게 읽냐면, V 피크 투 피크라고 있습니다. 요게 산봉우리래요. 요게 산봉우리여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였더라고요. 산봉우리에서부터 봉우리까지. 그러니까 최대값에서부터 최소값까지. 최대값부터 최대값, 요거를 우리가 V 피크 투 피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V 피크 투 피크는 진폭의 2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식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우리는 Vmax, Vm이라고 하고요. 최대값 또는 진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의 값을 V 피크 투 피크라고 하고 피크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식값에서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좀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순식값은 뭐냐면 특정 시간에 해당되는 전압 또는 전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진 교류 표시는 소문자로 표시를 한다. 그리고 진폭 개념 알고 계셔야 되고, V 피크 투 피크 최대값에서부터 어디까지? 최소값까지의 크기를 우리가 V PP 값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예, 요거만 아시면 뭐 사인파에서 순식값 얘기는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평균값. 평균값 얘기가 좀 할 얘기가 많은데요. 기본 개념이 이렇습니다. 평균값은 순식값의 한 주기 동안의 평균 크기를 나타낸다. 그리고 순식값의 반주기 동안의 양을 갖고 나머지 반주기의 음을 갖기 때문에 순식값 한 주기의 평균값을 나타내면 0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정연파는 한 주기 적분을 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요? 0 나옵니다. 선생님 요건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수식으로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평균값 VA는 2분의 1주기, 반주기 동안 평균을 나타내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두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정연파는 한 주기 적분, 그러니까 이렇게 한 주기 적분을 하면 얘의 넓이하고 얘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대칭되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더하면 무조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주기 적분은 의미가 없고요. 평균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반주기 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개념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 적분이 뭐죠? 여러분 적분이 쉽게 말하면 면적 구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지금 반원의 넓이가 30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부터 여기 지금 거리값이 6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누굴 구하고 싶으냐면 이렇게 최대값 구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요거의 평균치가 얼마입니까? 나타낸 거니까 여기 지금 VA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VM 말고 이 정도 지금 평균값이 얼마입니까? 이걸 구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보면 얘가 지금 직사각형이죠. 그죠? 다시 한번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만 하면 어렵진 않습니다. 요렇게 생긴
삼각형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야. 요렇게 생긴 애가 30인데 여기 6이죠. 얘하고 똑같은 면적이 똑같은 사각형을 구하는 거야. 얘가 6이니까 30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높이가 5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VA가 5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그거 구한 거예요. 지금 적분 요렇게 생긴 애는 요렇게 생긴 넓이는 어떻게 구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우리가 주기라고 하면 주기에다가 요렇게 평균값 전압의 높이값을 구하면 얘가 똑같은 면적의 예, 면적의 사각형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 개념을 이용해서 지금 선생님이 평균값이 왜 파이분의 2 VM이 나오는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공학에서 너무 많이 써먹어서 선생님 이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연파에서 한 주기 적분을 하면 무조건 뭐 나온다고요? 0 나옵니다. 이거 눈으로 좀 봅시다. 0에서 t까지 vt, dt라고 하면 얘가 왜 0 나오는지 볼게요. 그러니까 이 소리야.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생긴 정연파에서 플러스 부분 있고 마이너스 부분 있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 동안의 적분, 면적을 구하면 무조건 뭐 나온다고요? 0 나온다고. 이거 한번 볼게요. 자, v2 우리가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vm sin 세타. 그렇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t값은 2파이겠죠, 그죠? 요소리니까 요렇게 되면 이게 주기인데 0에서부터 여기가 2파이까지니까 주기값은 2파이죠, 그죠? 그래서 t 대신에 2파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vt는 vm sin 세타의 d 세타인데 여러분들 그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공학하시는 분들이면 와 이런 죄송합니다.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여러분들 그 공학에서 지금 우리는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는 꼭 반드시 외워서 여러분들 뭐 공부하실 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집어넣겠습니다. 여기 지금 변수 다니까 얘는 상수 취급하면 되죠? 이거 밖으로 삐져나갑니다. 그러면 VM에 0에서 2파이 사인 세타 d 세타네요. 사인 세타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어디부터? 0부터 2파이까지. 얘 마이너스 밖으로 뺄게요. 마이너스 Vm. 그러면 코사인 세타 0에서 2파이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Vm 코사인 2파이 빼기 코사인 0도. 요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코사인 파이 이렇게 생겼죠? 코사인 0도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여기 2파이 그죠? 코사인 2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수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렇게 급하죠? 천천히 해도 되는데. 그림 자꾸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딸내미가 지금 밖에서 녹화하고 있어요. 아빠 뭐하죠? 아유, 신경 쓰이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코사인 0도, 코사인 2분의 파이, 여기 코사인 파이, 코사인 2분의 3파이, 코사인 2파이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 2파이 얼마? 얘도 1. 그리고 코사인 0도도 얼마? 1. 그래서 이거 어떻게 줄어요? 마이너스 Vm 빼기 1 빼기 1이죠. 그럼 이게 얼마야? 0이네. 그러면 Vm 곱하기 0이니까 얼마? 이거 곱하기 0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정연파 한 줄기 적분하면 무조건 뭐 나온다고요? 0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균값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요?
한 주기로 하는 게 아니고, 한 주기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평균값은 2분의 1주기, 반주기 동안에 대한 평균을 구하며 이를 수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반주기로 합니다. 그럼 선생님,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좀 이렇게 공부하실 때, 정연파 한 주기 적분이 0이다 외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유도해서 증명을 하면, 그래서, 이래서 0이야? 이렇게 해서 가면 까먹질 않아요. 잊어버리진 않아요. 여러분들, 예, 요거는, 그리고,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면 이 정도, 예, 유도하고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평균값이 왜 파이분의 2VM 나오는지 다 따져볼게요. 자, VA 뭐라고요? 에버리지예요. 이게 최대값에다가 파이분의 VM을 곱하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균값 구할 때는 뭐 이용하는 거라고요? 한 주기가 아니고 반주기 이용해서 구합니다. 그러면 아까 한 주기일 때는 0에서 2파이였으니까 이게 뭐로 바뀌어요? 0부터 파이까지로 바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리듬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VA는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렇게 생기네. 0부터 파이까지 면적 구하는 겁니다. 면적. 그쵸? 요게 지금 0부터 파이까지 면적 구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요게 지금 이제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적 구할 거예요. 면적. 어떻게 구해? 0부터 파이까지 VM 사인 세타 d 세타. 그러면 똑같이 얘 VM 상수 취급해서 밖으로 튀어나가죠? VM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세타 d 세타. VM 아까 사인 세타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0에서부터 파인데 이 마이너스 밖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VM 코사인 세타 0부터 파이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VM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0도. 자, 코사인 파이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코사인 0도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V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VM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2VM이네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반주기 동안 얘 넓이 아이고 반주기 동안 넓이 구하면 얼마라고요? 얘가 얼마라고? 얘가 2VM이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거 면적 구하는 게 아니고 이거의 평균값 어느 정도가 평균입니까? 요거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개념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 소리야. 요렇게 생긴 면적이 지금 2VM이었잖아요. 그러면 주기가 있고 높이가 있으면 요렇게 생긴 사경 찾는 거야. 그래서 2VM VA 곱하기 T 이런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예요? VA죠. 그죠? 그럼 VA 어떻게 구하면 돼? T분의 2 VM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T를 지금 어디까지 사용한 거예요? 파이까지 사용한 거죠. 그죠? 그래서 T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파이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파이분의 2 VM. 누가? 평균값이.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기본 정연파의 평균값은 어떻게 구한다? VA는 파이분의 2 VM.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예,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합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하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평균값은 이렇게 반주기 동안에 대한 평균을 구하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VA는 파이분의 2 VM에서 요걸 그냥 근사치 따지면 0.637 VM 정도 나오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좀 꼭 기억합시다. 요렇게 평균값은 이 면적하고 똑같은 직사각형 생각을 해라. 그래서 여기가 주기고 주기가 파이 값이더라. 주기가
주기가 파이 값이고 그때 2점 VA 값 구하는데 이게 이 소리야. 요 면적이 아까 우리 얼마 나왔어요? 2VM 나왔죠? 그러면 2VM하고 똑같은 직사각형 구할 거니까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T 곱하기 VA죠? 근데 T가 얼마라고? 파이라고. 그래서 VA는 어떻게 구해? T분의 2VM인데 T 대신에 뭐 집어넣을 거야? 파이 집어넣으니까 파이분의 2VM 나오더라. 됐죠?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어려워요. 시료값 얘기를 할 거고요. 시료값도 이렇게 좀 선생님이 증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관련 예제 풀어 드리고, 예, 요거 교래 표시값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죠. 경제쌤이었습니다.